네, 오늘은 삶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삶의 핵심의 내용은 10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을 터득하고 어떤 지표로서 검증받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결과를 얻으면 그 각 영역에 있어서 어, 내가 생각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의 핵심 중에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인데, 이 행복은 결국 성공으로부터 온다라고 알 수 있고, 이 성공은 결국 인간의 5가지 측면인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잘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달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우정이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매개체는 결국 나의 매력이 어떻게 발산되는지에 따라 내 연애나 관계 맺음이 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는 감사의 태도고요. 비법은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는 태도입니다. 성취하는 결과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행복한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결국 성공했냐라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게 지식이든 돈이든 봉사든 어떤 형태로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고찰하면서 감사일지를 쓰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러면 성공은 무엇이냐?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자아를 실천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 왜 있는지를 잘 찾아야 되는 게 결국 성공이라 할 수 있고요. 성공의 비법은 결국 나의 모든 행동의 총합이 궁극적으로 굳어져서 계속 나타나는 어떤 습관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비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성공했다는 것은 각 영역에 있어서 예술 분야든 정치 분야든 어떤 경제 분야든 그 계층 안에서 나름 리더 역할을 하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인.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신 분들은 다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내용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계속 내가 바라는 꿈꾸는 모습을 계속 꿈꾸고 다시 실천하고 그걸 꿈꾸고 하는 이런 시각일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5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육체적인 측면은 결국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이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음식이든 뭐든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비법은 미리 건강검진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예방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병이 생겨도 미리미리 병원에 가서 병이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약을 먹거나 조치를 취해서 낫는 것이 좋겠죠. 지표는 결국은 무병장수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서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활력 있게 인생을 즐겁게 살면 그게 건강한 삶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감정적으로는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법은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스트레스들을 잘 해소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정은 밝은 표정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증거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밝게 해맑게 잘 즐겁게 그러니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배움과 관련된 건데, 배움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배운 것을 실천하고 체득한다는 측면에서 지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운 것을 익히고 행동한다, 지행이라고 할 수 있고, 비법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치면 결국 공부는 시험인데,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은 결국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복하고 터득하는 것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표는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모든 내 배움이 쌓여서 결국 직업하고 관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사치나 낭비가 아닌 검소한 태도고요.
비법은 리스크가 있어도 그런 사이클들, 자산 투자들의 사이클들을 잘 이해를 해서 투자하는 태도가 결국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투자를 잘했냐라는 건 결국 내가 현금 흐름이 좋고 현금이 쌓여 있느냐가 결국 그걸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기본적인 태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소속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소속된 곳에서는 그게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처세를 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세를 잘했냐는 것은 결국 그 사회라는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고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가 말해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5가지 측면을 설명했다 그러면 나머지 3가지는 결국 연애와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애와 우정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꼭 배워야 될 삶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매력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나의 개성을 살리는 거고요. 그 비법은 내 개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매력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남들로부터 호의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먼저 인사한다든지 선물을 받는다든지 먼저 뭐 같이 제안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든 호의적인 태도가 사실은 내가 지금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매력이 많게 되면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력에 대해서도 매력 자산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매력 자본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매력이라는 요소도 하나의 중요한 삶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력이 갖춰져야지만 사실 연애랑 우정이 쌓일 수 있는데, 연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프로치하는 건 사실 나중에 빗나간 사랑이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진전된 다음에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것보다 이미 애초에 처음에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사람하고 시작하는, 진심인 사람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법은 결국 아무리 내가 진심을 갖고 있어도 사랑을 얻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를 따로, 약간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터득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내가 연애를 잘 한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지표는 여자에 있어서는 되게 공유같이 잘생긴 미남을 얻는 거고, 남자애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 아이돌 같은 여자를 얻는, 미인을 얻는 것이 이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구나 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애의 궁극적인 결과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연애랑 결혼을 따르게 생각하는데 결국 매력, 사랑, 연애, 결혼 이런 거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아들과의 관계든 사람과 동료들과의 관계든 결국 내 태도가 이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않게 좀 내가 올바른 자세나 올바른 태도를 갖고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법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친구와 우정을 쌓고 싶으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뭐 무시하는 태도로서는 관계가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존중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요. 지표는 결국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호 관계가 서로 성장해서 좋은 관계로서 계속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성장시키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서로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관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비법, 지표, 결과, 그 다음에 어떤 피드백으로 이런 자기 성찰이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10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에너지와 이성적인 에너지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에너지에 7가지가 필요하고요. 이성적인 에너지에도 7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감정적인 요소로는 어떤 걸 행할 때 내가 이게 지금 옳은 걸 하고 있다라는 신념이나 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고, 또 뭐든지 할 때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열정을 느껴야 되고, 또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끈기나 이걸 즐기는 자세, 그리고 이걸 꼭 해야겠다는 어떤 일종의 약간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 양심에 찔리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느껴야지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성적인 측면으로는 내가 공부를, 과목을 선택하던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성공 모델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는 데서 뭐가 핵심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일종의 아까 말했듯이 피드백인 이런 반성에 대한 어떤 자기 고찰이 있어야지만, 전반적으로 감성적인 에너지 7가지와 이성적인 에너지 7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10가지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삶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